예,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마감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매도 사이드카를 본 날이었습니다. 뭐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지 50거래 1차가 되었는데 그리고 예탁금 규정 변경 5일차 5거래 1차가 됐는데요. 거래 대금은 분명히 줄었어요. 당연하게 예탁금 사면은 다시 팔고 또 살 수가 없게 해놨으니 작은 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 매수 매도하기가 거북한 상태죠. 불편한 상태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에 소액인 경우에는 매수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고, 매도를 한다면 이제 순매도로 잡히는 것들은 매도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정말 많은 이 50일 동안 매물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매도가 더 많을 거다. 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이제 제한되는 거죠. 많이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상승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 강한 반등을 7월 31일에 상한가까지 봤던 그 강한 반등을 놓칠까봐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고 잘 매도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매수하고 매도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더 타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쵸? 이거 강하게 올라가는데 내가 소외될까봐, 소외될까봐 이걸 봤기 때문에 반등에 소외될까봐 매수하고 매도하면 또 매수를 못하니까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할 때 깨지면 더 타격이 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의 움직임, 그리고 레버리지가 호가창을 보면은 분명히 둔해졌습니다. 거래대금도 줄고. 그러나 변동성 자체가 그것 때문에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작은 종목이라고 해도 뭐 호가창 텅텅 비어 있고 거래대금 약한 종목이 음, 안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요동칠 때도 많고 가볍게 움직여 버리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빈 틈을 이용해서, 약한 틈을 이용해서 침투하면 변동성을 또 그만큼 만들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 움직이는 대로 다 맞춰서 현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지난번 7월 28일처럼 하한가로 넥스트 트레이드장에서 처음에 이제 거래를 찍고 갔죠. 그러니까 통합조에 보면은 이렇게 또 차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한가 한 두 주 나왔나요? 한두 주. 여기서도 하한가 11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더 많아질 건데, 특히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넥스트레이드에 이제 동시 효과가 없는 특징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때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뭐 지구 반대편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SK 하이닉스, 뭐 ADR도 나왔으니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많은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정규 거래소가 아닌 사설 거래소 등에서도 하이닉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말 많은 무수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대한민국 코스피에서 이 그 넥스트레이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설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기준 가격이 거래소 기준이면 차라리 나은데, 넥스트레이드까지 기준 가격을 잡아버리면 그 시스템에는 오늘 하이닉스는 하한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거래소에서는, 파생 상품을 하고 있는 거래소에서는 오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침 8시부터 장 초반에 한 10분이나 5분이나 이 시간 동안에 하한가로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넥스트레이트에서 하한가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큰 청산 거래가 일어나 버립니다. 누군가는 숏 포지션을 들고 있었을 거고, 롱 포지션을 들고 있었을 거고, 다양한 거래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겠죠. 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움직임이 뭐 어떻게 유발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의도한다면은 뭐 시작 이제 사람이 손으로
손 쓰는 것보다 더 빠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 체결이 되려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장 빨리 8시 00분 00초 00001에 뭐 이런 정말 빠른 시간에 체결이 될 거 아니에요. 8시 1초가 지나지 않을 때 서로 거래가 성사가 돼야 돼. 한 주라도. 네. 그 시스템을 하자면 할 수 있겠죠. 네. 사람 손으로는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 순간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파생 거래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게 7월 28일에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시도를 했었죠. 이거 도입 초입에도 하이닉스가 상한가로 시작해가지고 어디쯤이죠? 여기 도입 초반에도 상한가로 시작해가지고 누른 적도 몇 차례도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차트 왜곡 현상도 나타났고, 하이닉스 먼저 봤으니까 하이닉스 얘기하면 지금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그때 상한가를 봤던 자리 이 몸통입니다. 몸통에 지금 사실 이탈되어 있어요. 이건 왜곡이니까 실제로 그냥 윗꼬리 달고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차트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 한가 다음이 자리가 어디였죠? 한가 다음이 160만원? 그러면은 실질적인 시가는 160만원이기 때문에 한 요쯤 있겠네. 그러면은 윗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한 셈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지금 그래서 아슬아슬해요. 이 몸통을 빠져나가서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어제 혹시 리뷰에서 기억나시는 분, 아직은 3일 동안 몸통 거래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몸통 빠져나가는 거 봐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네. 위로 빠져나가냐 아래로 빠져나가느냐는 나스닥에 달려있다. 나스닥이 조정받았죠? 물론 필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제 밤사이의 거래에 달려있다. 결국에 아래로 빠져나간 셈이에요.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그나마. 네. 그만큼 이 양봉이 컸죠. 삼성전자 볼게요. 하이닉스는 이제 위에 121선을 막혀있고, 삼성전자는 위에 121선과 뭐 5일선, 21선 다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삼성전자는 아직 안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끝났나? 이건 아니에요. 끝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요 내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갭은 아직 커버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거 지금 생긴 7월 31일에 생긴 갭은 차후에 커버해야 할 숙제긴 합니다. 네. 개별 종목에서도.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프로그램이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서서 삼성전자마저도 매도로 가면서 오늘 빅4 종목을 모두 다 프로그램이 눌렀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힘 없었죠. 이따가 주가가 어디에서 위치했는지는 이제 위클리 옵션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삼성전자 상황은 이렇고요. 근데 이 평은 다 먼저 하이닉스보다 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빅4 볼게요. 그다음에 SK 스퀘어. 자, 스퀘어도 이 상한가 자리, 상한가래. 이거 상한가 맞죠? 그때 상한가 같지. 예. 이거 상한가 양봉, 좀 얘는 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더 큰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도 더 많이 들어와도 되니까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반등도 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반등도 크고 하락률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이평은 깨져 있네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반등도 크고 하락률도 크고. 그래서 양봉의 몸통은 여기고, 얘는 가장 여유가 있네. 그렇죠? 이 몸통에서 가장 벗어나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아직 디딜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걸 깨기 시작하면 변동은 더 크게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그나마 무라타 제작소와 함께 조금 좀 나아졌죠. 이거 반등이 좀 강했죠. 일본 종목과 함께. 빅4 종목은 오늘 올 타겟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의 올 타겟.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게 50% 정도가 하이닉스였고요. 나머지 세 종목이 나머지 5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들은 프로그램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막 그냥 각자 알아서 상세가 될 정도였어요. 거의 여기서 네 종목에서만
매도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수급 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개인들은 지난번에 매도했던 거 다시 다 채워놓고 있다. 자, 9조 6천억 이때 3일간 7월 29일, 30일 막 서킷 보고 막 그러는 동안에 그 공포감에 그 다음날 상승에 다 털었던 거 지금 8월 3일과 8월 6일 중심으로 다 채웠죠. 요것만 봐도 4조, 1조, 6조 5천억이면 어때요? 11조 넘죠? 요거 물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뺀다고 해도 10조 원 정도 규모가 다 들어갔습니다. 예탁금도 보시다시피 10조 원 탈락 후 약간 일부는 나갔죠. 한 10조 원 정도 매도한 다음에 올라온 게 한 8조가 좀 안 됐으니까 그건 또 어디로 간다고요? 요즘 7월에 예금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이 예금을 줄이고 주식을 했다가 7월장을 만나서 놀래가지고 빼가지고 또 예금으로 많이 들어갔다. 예금도 한 0.3% 시중은행 5대 은행이 예금 0.3%를 더 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예적금으로 갔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7월 변동성을 보고도 하겠다라는 거죠. 남아 있는 이 자금들은 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100조 원대 초반 여전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거기에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걸 놓치는 두려움이 계속되는 이런 매수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금요일에 7월 31일에 그 자극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자극이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본 자극은 상당히 셀 겁니다. 그 효과는 한동안 유지되겠죠. 그러다가 또다시 큰 자극이 반복되면은 뭐 점점 누그러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은 다 채워서 다시 100조 원 초반으로 예탁금이 일어났고 그 남은 것들은 바깥으로 빠져서 은행으로 많이 다시 들어갔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오늘 매수 전환에서 끝났습니다. 자, 한 2,500억 정도 매수 전환한 다음에 야간 1,500억 만나가지고 4,000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 콜매도 외국인들 마지막에 지금 바뀐 건가요? 별로 안 바뀌었죠. 콜매도는 콜 20억에서 22억이니까. 그 다음에 풋옵션도 한 풋옵션이 외국인들이 한 양매도였으니까 요거 바뀌었네요. 그럼 뭐예요? 또 풋옵션 블록딜이네요. 그쵸? 18억에서 43억, 대략 한 60억 정도가 또 블록딜로 들어왔네. 야간 거래가 마이너스 1억이었으니까 이러면 한 60억 정도가 오늘 또 블록딜이 들어왔습니다. 자, 밑에다가 다시 적어봐야겠죠. 어제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생략했어요. 8월 6일 장중 블록딜 또한 60억 정도가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외국인들은 풋옵션으로, 월물 풋옵션으로 들어오고요. 월물 풋옵션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 선물 매수로 들어옵니다. 한 2천억 정도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60억, 하이닉스 선물은 외국인 매수 2천억, 그래서 토탈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요. 5,095억. 그 다음에 투신이 대략 약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추가합니다. 블록딜로. 장중 블록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최근에 뭐 하고 있어요? 풋옵션 저기 차월물, 차월물, 저 원월물 같은 거 풋옵션을 계속 늘립니다. 당장에 급한 것이 아니라 미리 세팅해서 천천히 모아두는 그런 수급, 그런 옵션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외국인 매수 60억은 금투에 매도 60억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어디 11월물 900풋. 지난번에는 11월물 1000풋이었죠.
이번엔 900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지금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물은 1000풋. 지난번엔 또 12월물 900풋이 대규모였죠. 오늘은 또 1000풋 들어오네요. 1000풋은 첫 거래일까요? 12월물까지 주의 있게 본다고 했습니다. 자, 12월물 1000풋 맞나 이게? 12월물 1000풋 쭉 내려서 범위가 넓어. 아이고, 더 늘리고 해야 되는데. 네, 12월물 쭉 내려서 1000풋. 처음 아니죠? 어제도 들어왔네요. 어제 체크 안 했는데 어제도 들어왔네요. 엊그제 체크할 때 안 들어왔고, 그죠? 여기 어제 들어왔어. 어제도 1000풋. 300계약. 오늘 335계약. 1000풋 또 모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작년에 5, 6, 7월, 8월, 작년에 6, 7, 8 그때 외국인들이 이런 행동을 12월물까지 해가지고 콜을 땡겼어요. 엄청나게 땡겼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게 다 콜 매수였습니다. 12월물까지는. 네. 나중에 12월물에서 이제 11월물로 이제 축소되면서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해 3월물로 또 변동을 줬는데, 어쨌든 핵심은 12월물까지 모이던 거. 작년에도 지금 그 당시에 5, 6, 7, 8에서 12월물, 지금 7, 8에서 12월물 모이잖아요. 12월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900풋도 들어왔네요. 어디야? 오늘 거 어디 갔어? 여기. 12월물 1000풋, 900풋. 900풋 차트 보면은 쭉 내려가지고 900풋 보시면 들어오잖아요. 계속 천천히 하루 걸러 하루 들어오고, 8월 4일에 1000계약 들어오고, 대규모 들어왔다 했죠? 또 들어온 거예요. 이거 대규모 들어왔다 했잖아요. 12월물 900풋 또 들어왔어요. 매집하잖아요. 지금 계속 블록딜로 누군가 지금 같이 거래해가지고, 기관과 거래해가지고 뭐 이중 이면 계약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900풋 들어와주고, 그 뒤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기록만 해두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굳이 뭐 기록을 한다면 27년 3월물에 800풋 같은 거 차트 볼까요? 궁금한데. 좀 긴 거라서 지금 당장은 큰 의미는 없는데, 저거는 그래도 궁금하니까 800풋 흔적을 보는 거예요. 800풋 가가지고 흔적 보면 오늘 거의 처음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여기 한번 입질만 해주고 오늘 많이 들어왔죠. 아직은 3월물, 내년 3월물까지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려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여기서 모이고, 이제 그만해, 이제 하락 그만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품 매도로 모이겠죠. 품 매도로 모이겠죠. 그건 나중에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보이면. 그다음 그 뒤에는 더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냥 기록상 놔두는 겁니다. 그냥 점검만 해두는 거야. 27년 6월물에 800풋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뭘 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요거까지만 볼게요. 어차피 3월물 봤기 때문에 의미는 크지 않지만, 쭉 내려가서 800풋 보는 거예요. 얘도 조금씩 들어오고, 와, 27년 6월물인데도 소액씩 지금 천천히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멀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나중에 다시 또 이걸 콜 매도로 품 매도로 전환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래서 보통 한 번의 만기 내만여의 날 지나가는, 저는 12월물 정도까지 주의 깊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변수가 많아서. 그렇고요. 다시 선물 차트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외국인 선물은 오늘 하루 종일 매도였는데 막판에 돌린 거죠. 네, 옵션은 그렇게 받고 양매도였어요. 외국인들 오늘 장중에 양매도였습니다. 장중에 양매도를 주로 구축했다라는 것은 반등 포인트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등 포인트가 초기에 8월물 초기에 8월물이 차월물이던 시절에 1250이 반등 포인트로 맞춰줬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1150으로 낮아졌고 더 낮아져서 1100, 1050선까지 건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 반등 포인트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양매도 장중 양매도였다라는 것은 현위치 기준에서 양매도잖아요. 현위치 기준에서 갔다가 왔다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가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여기다가 맞춰진 거를 지금 양매도를 늘리면 더 언더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어도 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세팅 값이. 반등을 노리는 힘이.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등을 노릴 때 반등이 나와도 그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근데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점점 현실적으로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일주일 남았잖아요. 이제 목요일 위클리 옵션은 없어요. 다음 주는 월물이기 때문에 월요일 한 번 가고 이제 만기예요. 진짜 8월 만기는 긴데 정말 중요하고 빅게임을 펼친 거죠. 그쵸? 7월 만기 이후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7월물하고 8월물 다 큰 게임을 했어요. 7월물도 컸죠. 중간까지니까. 그래도 7월물보다 8월물이 더 큰 게임을 했죠. 더 길고 8월물 만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 선물은 하루 종일 매도를 보이다가 쭉 매도를 보이다가 마지막 3시 이후에 환매하면서 환매했나 실제로? 미결 볼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종가 부근에만 환매를 했네요. 종가에만 거의 요 가는 데 있어서 이거 자체는 환매가 많이 안 일어났고 이거는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가 종가에 쭉 올라온 거 처리가 됐죠. 환매 처리가 이렇게 미결이 쭉 줄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매도를 종가에 나온 물량만큼은 축소가 됐네요. 어느 정도죠? 2천억에서 한 2,500억으로 끝났으니까 4,500억? 네, 4,500억 정도. 그냥 4, 5천억 정도. 그렇죠. 그거는 요만큼은 기존의 매도가 축소된 효과를 보여줍니다. 밑에다 적을까요? 오늘 거니까 8월 어디다 적었죠? 8월 4일 여기 8월 6일 장중 물었죠. 여기 위에다가 8월 6일 SK하이닉스가 아니지. 선물 외국인 종가 환매 수약 4천억대 이상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루 종일 눌렀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함께 눌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냥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제한적으로 눌렀어요. 제한적. 왜 제한적일까? 중요하죠. 위클리 옵션을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제가 아침부터 일찌감치 뭐 했어요? 위클리 옵션 만기 기준 개인 손실 마감 구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9시 44분부터 오늘 개인들 범위 좀 보자. 그래서 오늘 개인 손실 범위가 968에서 1038, 코스피 200 기준으로 당시에 코스피 200 1001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어차피 어제 개인들이 콜 위주로 들어왔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 콜이 조금 녹으면서 외가 풋이랑 같이 겹치면서 약간의 양매수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개인들의 손실 구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보시다시피 하방은 거의 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살짝 흔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시간대 쭉 보면은 그 범위, 개인들이 들어와야 될 범위가 968 하단만 볼게요. 968, 964, 962, 955, 960, 964예요. 9시 44분부터 2시 13분까지의 변화가. 자, 그러면은 밑에서는 개인들의
구간 개인들이 싫어하는 범위죠. 개인들이 싫어하는 범위를 대략적으로 지금 베이시스는 비슷하니까 그냥 편의상 이게 코스피 200이지만 선물로 볼게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범위에서 형성이 됐죠. 955에서 968 여기는 안돼, 밑으로는 안돼. 그 다음에 위로는 보시면 1038, 1032, 1021, 1018, 1006 뭐 하고 있어요? 아래는 대체적으로 왔다 갔다 여기서 막고 있지만 위에는 어떻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에는 내려오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바로 들어오잖아요. 아, 요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냥 그게 시장이에요. 그쵸? 초반에 개인들 1038 허용 안 되네? 아침부터 1030부터 막아버렸어요. 오늘 제 파생반 1차 저항이 1034였는데 1034였는데 살짝 못 미쳐서 막혀버렸습니다. 애초에 개인들을 1038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눌러버립니다. 이거 눌린다고 해서 바로 이거 다 눌리는 거 아니에요. 안 눌릴 때도 있어요. 안 눌릴 때 반등이 많이 나와요. 하방 경직처럼 상단이 그대로 있다면 반등이 잘 나옵니다. 또 반면 하방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갈 때마다 하방이 이렇게 또 열려. 상방도 이렇게. 그러면 원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누가 봐도 밑에는 제한적이고 위에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방 후 경직이에요. 그쵸? 그런 움직임으로 오늘 위클리 옵션이 풀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시 13분 기준으로 964에서 1007 사이에 들어왔죠. 근데 가끔 가다가 개인들 수익을 주면서 마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언제라고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대부분 외국인이 상승했을 때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미 월요일에 들어왔던 콜옵션 500억을 이미 손실 처리를 하고 손실 마음을 먹고 다른 데서 해지를 다 했어요. 해지를 다 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메인이 하방이에요. 해죠. 얘가 해지 역할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나는 콜을 포기해버렸어, 외국인들이. 그런데 굳이 개인들 살린다고 콜옵션 살려주질 않아요. 살리는 많이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굳이 그런 힘을 주나? 어차피 포기했는데. 근데 지난번 한 2주 전쯤에 2, 3주 전이었나? 정확히 언제인지 2주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외국인들이 한 50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었어.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묶어놔 범위가 있어. 근데 막판에 갑자기 쫙 끌어올려서 개인들 수익 전환을 해줘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덩달아서 한 1000억 수익을 봐. 이런 구조에서는 외국인이 야 위클리 난 포기하지 않았어. 위클리 이번 거 릴레이 콜 들어온 거 1000억 수익 볼 거야.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한 2, 30억 수익 볼 것 같아. 에이 2, 30억 내주고 나는 1000억 벌래. 이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외국인들은 마음의 속에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개인들 그거 주지 않는다고요. 그럴 확률이 높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판단한다. 제가 그래서 어제 리뷰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어제 멤버십 리뷰였잖아요. 어제 리뷰에서 야 외국인들 지금 한 200억 수익이니까 이거는 버릴 수 있습니다. 맞나요? 저거 500억, 600억, 1000억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외국인들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저거 외국인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클리 만기 결론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 490억 손실 봤어요. 릴레이 해지콜 전에 그냥 손실 처리해버리고 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을 살려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알면 마지막에 콜옵션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이런 구조를 알면 맞으면 뭐하러 콜옵션을 여기서 덤벼요. 승산이 낮은데. 그쵸? 승산이 낮은데 뭘 덤벼요. 외국인이 땡겨줄 가능성이 적은데.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살릴 것 같을 때 콜옵션의 승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뭐 콜옵션을 여기서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풋옵션을 또 뭐하러 하고 있어요? 제한적인데. 뭐예요? 아침에 끝내고
양매도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짧은 단타를 치든 이제 전략을 바꿔야 돼. 그쵸? 아, 제한적이구나. 그래서 포지션이 풀리는지를 봐야 돼요. 갑자기 이게 풀려가지고 이게 쭉쭉 내려가.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변화하면은 체킹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범위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밑으로 막 930까지 열리냐 안 열리냐. 구간마다 전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수익이 여기서 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들 30억 손실 봤잖아요. 콜옵션 손실, 기존의 콜옵션 손실, 오버나이트에서 오던 거, 당일 양매수 손실. 이득은 기존의 풋옵션들, 오버나이트 풋옵션들, 요거는 수익을 봤을 겁니다. 금융투자는 외국인들의 반대로 콜매도 전액 수익 봐가지고 435억, 투신도 비슷하게 들어간 거 85억.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520억 손실, 520억 수익 맞죠? 네. 이런 위클리 옵션의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장 초반에 이거에서 잘 노렸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노릴까요? 시가봉 잡고 기준 잡고 올라가지만 저항 가깝죠. 아까 1034 파생반 저항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지만 긴장해야 돼요. 1034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꺾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초반이었잖아요. 5분에서 15분 정도는 변화가 많아요. 특히나 요즘은 더 심하죠. 그리고 볼밴도 하강이었습니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겠네. 꺾이면 우리 볼밴드 하락 탈 수도 있겠네. 근데 제한적이겠네. 왜? 벌어지는 확장 형태는 아니었고 이미 여기서 어디 갔어? 펜. 여기서 닫고 있었잖아요. 자, 파생반 텔레그램 볼게요. 아침에 저때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8시 44분 시작합니다. 어제 생긴 갭을 오늘 거의 커버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어제 1000포인트부터 갭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숙제라고 말씀드렸죠. 저거 언제 메꿀 거다. 맞나요? 이거 숙제다. 근데 숙제를 당일에 바로 다음날 바로 해버렸네요. 그런데 그 숙제를 약간 아일랜드 형태로 해버렸네요. 자, 얘도 작은 아일랜드 형태였죠. 그러면 다시 요렇게 아일랜드 형태가 잡히면서 얘가 동떨어진 하나의 작은 섬이 돼버렸어요. 저거는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이틀 안에 크게 메꾸지 못하면 다시 공간을 열 수 있는 위협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기준봉이 살아있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를 좀 더 하는 것도 자연스럽겠죠. 어차피 8월 만기 싸움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오늘 생긴 갭도 숙제가 됩니다. 오늘 생긴 갭도 숙제 나중에 처리해야 되고요. 빗강 내려오는 거 5월 4일에서 5월 6일 여전히 강한 매물대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어제 그 5월 4일에서 5월 6일 너무나도 강한 매물대를 맛보기만 했죠. 초입에서. 저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것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하루 종일 묶어두면서 도저히 돌파를 할 수 없었다. 매물도 많고 그 힘이 들어오지 않고 갭만 이렇게 맞춰가는 형태로 끝이 났잖아요. 어제는 수급이. 그래서 그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죠? 자, 여기 8시 47분 오늘의 전략. 시가봉 하단부터 체크하자. 시가봉 하단 이탈하는지 보자. 같은 말이죠? 시가봉 하단 체크, 하단 싸움을 체크하자. 하단을 지키는지 이탈하는지 보자. 전일 생긴 갭 기준은 1000포인트이며 장중 살짝 더 밀리면 1차 지지 부근이니까 거기까지 열어두자. 하단 이탈하면 1차 지지 열어두자. 1차 지지 어딘데요? 오늘은 993이었습니다. 그거 뚫었죠? 옵션 가격 설정으로 993 요 자리였어요. 여기 또 치열한 싸움 자리입니다. 여기 치열한 싸움터. 적어도 여기까지 먹자. 이거 먹고 가자. 근데 그거 먹을 때 볼벤 타잖아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야 수급이 더 악화되네. 야 더 밀리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야죠. 근데 그 밀리다가 위클리 옵션 포지션 보고 제한적으로 밀리겠구나. 이렇게 풀어가야죠. 그리고 삼성전자 121선 21선 이런 이제 이평선 체크했고요. 오타 나왔네. 100계약. 이거 100계약이라고 읽히죠? 네. 100계약. 그다음에 자, 위클리 옵션 개인 어제 콜 옵션 포지션이었죠. 오늘 콜프리 빠지면서 양매수 균형 잡는지 보겠습니다. 양매수를 균형까지는 못 잡았어요. 왔다 갔다 처음에 다시 양매수
탈락할 뻔했다가 다시 양매수 들어간 거죠. 아까 여기 보시면 아침에 처음에 10시 이후에 양매수 포지션이 풀린다. 대체적으로 개인 롱 포지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하락하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하락하다가 멈추니까 멈췄을 때 개인들이 양매수화를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아직 미세하게 남은 양매수로 체크했다가 점심시간 때 다시 양매수 구축을 시도하죠. 횡보하니까. 쭉 내려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전환한 시간 9시 12분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는 타겟이 하이닉스였고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기업들의 이렇게 그쵸 결정에 정부가 너무 깊은 관여를 하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보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체킹하면서 봤습니다. 뭐 그거는 이미 저기 6월 고점부터 해당 관점에 대해서 계속 하이닉스 주식 선물 대규모 외국인들의 매도 파워를 가진 대규모 매도로 다 파악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안 바꾸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계속 체킹해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안 바꾸고 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선물 5천억 매수를 했다고 해서 바뀌는 건 크지 않아요. 그것도 단기 성향이지. 오늘의 미결이 좀 줄어가지고 일부 줄인 것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봐야 8조 원 중에 5천억 정리한 거예요. 만기 앞두고. 그러니까 롤오버를 할 때 전체 다 롤오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롤오버를 하면서 나머지 청산을 좀 해주고 다시 9월물이 돼서 또 매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 그렇게 진행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포지션 보시면 이제 개인들 이렇게 양매수 구간 체크했고 외국인들 이거 무의미하다. 기존 해치콜로 인한 포지션이니까 무의미하다. 밑에다 많이 적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했고 네, 계속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 7천억 돌파가 9시 48분에 일어났습니다. 볼벤 흐름 타면서 슬슬 1차 지지 구간 접근 근접하는데 수급은 거기까지 왔을 때 숨고르기를 시도했지만 계속 매도가 강해졌어요. 수급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탈되고 뚫리겠네. 사이드카 걸렸는데 사이드카 중에도 프로그램 잘리나요? 네, 프로그램 매수세는 거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힘이 압도적이었고 오늘 메인이었죠. 그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제한받은 자리는 결국엔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 분석에 있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알고 하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하면 내가 그렇죠? 당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알고 해도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시장은 변수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갑자기 출현할지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확률을 먹고 가네. 항상 확률적으로 접근해야지. 내가 뭐든 조금이라 1%라도 높은 확률에 줄을 서는 것이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겠죠. 이런 정도의 해석은 의미가 없어요. 뭐 언제는 많이 안 떨어져서 더 떨어졌나요? 그죠? 이만큼이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만큼이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 시장에서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이미 올라갈 때부터.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거예요? 아니면 뭐 한참 전에?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블록딜을 동반한 굉장한 폭발적인 작년에 5월 7월에 집중해서 들어온 블록딜 콜매수 중심으로 된 폭발적인 상승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시장. 끝은 6월 23일의 기준에서 났고 실제로 저는 1차 끝을 6월 3일, 2차 끝 6월 23일 이렇게 풀어가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정혜원 주식반에는 선거 이전에 현금화 최대한 전액도 좋아요. 한 종목만 괜찮다. 이런 전략을 드렸고 한 종목은 번외로 따로 하는 거다. 100% 보유 비중 100% 현금 외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다른 종목 하나. 그거 말고는 현금화 최대한 하자. 그거를 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참자.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시그널 보고 이상하다 시장
주식 선물 하이닉스 왜 저렇게 매도하지? 얼마나 빼들려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미 그때부터 달라진 점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보유 비중 관리를 안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50% 위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잠시 거쳤다가 가는 경우였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이제 50% 뺄 수도 있어요. 비중을 어차피 비중을 빼도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값어치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유 비중 빼버리죠. 그런 현상이 반도체 클러스터 그죠? 그 얘기 나올 때 호남 반도체 얘기 나올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 자꾸 분배 얘기 나올 때 이거 비중을 안 되겠다 축소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선물 매도를 역대 사상 초유의 규모로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내려오는 동안에 참았습니다. 주식반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했어요? 참자. 그리고 중간에 그냥 참으면은 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중간에 하이닉스 140만원 기준 봅니다. 여기까지 참으세요. 말씀드립니다. 140만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있는 돈 여기서 분할로 받아보자. 그쵸? 어떤 걸 받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면 된다. 그 4개에서 뭐 알아서 거기서 뭐 선택하시든 분할하시든. 그쵸? 그날 굉장히 많이 빠져서 잠깐 신경 쓰면서 놀랬지만 그리고 다음날 안 가는 거 보고 팔지 말고 이거는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포지션 붙잡아두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받으신 거 하루 이틀만 더 참아보자 해서 하이닉스가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전략은 여기서 다 팔자예요. 이미 팔고 대안으로 다른 걸 들어가면 좋겠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LG생활건강을 포함했죠. 오늘 1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면 돼요. 왜? 아직 시장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포지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흐름을 짜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코스닥은 지나친 과락이었죠. 무슨 코스닥 선물이 1000포인트까지 보나. 2000 넘어서 시작한 건데 그쵸? 고가가 과했죠. 여기서도 볼벤 하단을 타서 언더슈팅급으로 가는 거였죠. 살짝쿵 언더슈팅이었어요. 아주 강한 언더까지는 아니었지만 추세를 살짝 벗어나는 언더슈팅 구간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볼벤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계속 기다렸죠. 볼벤 안으로 들어오는 양봉에만 반응하면 됩니다.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V턴을 시도하는 과정인데 웬걸 편안하게 볼 수는 없겠네요. 오늘 알테오젠 중심으로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어제는 D&D 파마텍이 바이오 쪽을 흔들었지만 오늘은 그것도 오르면서 바이오 중심으로 바이오 펀드 운용되잖아요. 바이오 중심으로 반등을 보이지만 조금 거슬리죠. 382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요걸 넘어가면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뭔가를 좀 돈 단타를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 거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과락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해도 어제는 개인 수급이었죠. 오늘은 그래도 기관들이 좀 도와줬는데 개인들만 그냥 땡겨도 더 이상 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유 뭘 여기서 팔아. 여기도 안 팔았는데 여기서도 안 판 사람들이 뭐 여기 와서 팔아. 그냥 내 거 평당 회복하면 팔지. 약간 그런 개념이죠. 여기까지 털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서도 내 평단 안 오면 안 팔아요. 내 평단 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도까지 이겨냈다? 내 평단 올 때까지 죽어도 안 팔아요. 그냥 반대 매매 당한 거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는 동안은 계속 매물입니다. 회복되는 동안에 계속 매물이에요. 그래서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빠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 빨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우 저 정도 반발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그죠?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그걸 해결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붙을 것인가. 과연 부양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 것인가. 있을 것조차도 지금 아직 장담할 수 없어요. 있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그 파급력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 나오죠. 펀드 운용만 있죠. 바이오 펀드. 그거 말고는 제대로 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발표된 게. 그래서 나오면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38이나 빚가게는 아직 걸려있고 매물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해드린 거 코스닥에 한 개도 없습니다. 빅4 팔고 다른 거를 뭐 하자면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그 종목 라인에 전부 다 코스피에 코스닥이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 반발이 세잖아요. 그래도 코스닥 가지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코스피에서 어차피 돈이 얘 조금 돌 것 같으면 여기서 다시 또 오거든요. 근데 빅4가 안 움직이면 어차피 여기서 순환이 돼요. 코스닥이 매물 맞고 떨어지는 그 움직임이 더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거 돌파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돌파하는 거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어요. 코스피도 사실은 얘를 돌파하고 나면 다른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일단 정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힘을 써주는 걸 봐야 돼요. 지금은 레버리지에 개인들이 지금 매수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거슬립니다. 매수하고 매도해서 다시 매수하고 하는 그 트레이딩 과정을 제한된다라는 것은 거슬리는 일이죠. 새로운 사람들은 매수만 하고 매도하는데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뭐 외국인 단타가 지금 외국인이 참여하는 비중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제한을 두려고 제한이라기보다는 페널티를 두려고 하고 있죠. 그건 아직 뭐 정책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가에 대한 이제 그 비용 부담을 좀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호가를 좀 과다 호가를 내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을 내게 하는 뭐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쨌든 레버리지의 거래를 지금 제한시키는 제도로만 정책으로만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중소형주화가 되는 거예요. 호가가 텅텅 빈 중소형주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요동이 가볍게 칠 수도 있는 지점이 되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움직임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순간순간 텅텅 비었을 때 움직이면 그거 맞춰주니까 그런 변동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위클리 콜옵션은 377억 해치콜 들어왔는데 뭐 늘 들어오는 거 있죠. 오늘은 980에서 987.5 사이 여기 들어왔고요. 메인은 985입니다. 985콜로 메인 들어왔고요.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지난주보단 줄어들었죠. 근데 지난주는 매도를 늘리면서 메인 매도를 늘리면서 해치콜 규모를 키웠고 오늘은 매도를 줄이면서 해치콜 규모를 줄였습니다. 메인을 늘리면서 해치콜 규모도 늘렸고 매도 메인을 줄이면서 그쵸 마지막에 매수로 좀 돌렸으니까 해치콜도 줄였습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 또 뭐 볼까요? 자, 텔레그램에 또 마지막에 제가 뭐 언급한 거 있나? 뭐 사실 그 뒤로는 계속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연장선 사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수급에 더 안 내려갈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왜 반등이 안 나올까에 대한 생각은 오늘은 거의 위클리 옵션 분석에 다 나타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후에 반등 포인트는 좀 낮아졌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1250부터 시작된 반등 포인트는 이제 만기 5거래를 남은 상황에서 다 낮아졌다. 그냥 이 자리가 현재로서는 거의 최선의 자리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 다음 나스닥 볼까요? 네. 자,
해외 증시 중에 자 나스닥은 참자 돌파하는 거 보고 가자. 그쵸? 돌파하니까 우리 증시 도움을 살짝 줬습니다. 근데 도움을 줘봤자 많이 못 올라왔어요. 나스닥이 가다가 꺾이면 우리는 리스키하죠. 이제 볼벤이 만나서 터널을 형성하러 가는 거고 변동이 축소되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볼벤을 태우겠죠.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 자, 이 지점. 어쨌든 여기를 돌파하면 좀 더 랠리를 보여줄 환경은 돼요. 단 중동 이슈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어제의 음봉 하나로는 큰 특징을 보기가 어렵네요. 예, 뭐 양봉을 훼손시킨 것도 아니고 절반 이상 나간 것도 아니고 오늘 0.37 하락이면 이걸 대입하면은 절반 정도 간 것 같죠. 절반 이상. 오늘 결과에 따라서 밤 사이에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얘를 살려서 양봉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양봉을 훼손하는지 양봉 훼손하면 다시 깨진다고 봐야 돼요. 쉽게 깨진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더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필반이죠. 요거는 요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레이더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요동치는 공간이죠. 반도체가 불안한 공간이죠. 이 양봉도 힘이 약합니다. 여기 공간을 열기도 쉬워요. 여기서 양봉 지키는지 봐야 돼요. 이걸 못 지키면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부터 밑으로 공간 열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블루라인 잘 체크하시고요. 나스닥의 블루라인, 요즘 나스닥이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블루라인을 순간 통과할 때 수급보다 살짝 강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블루 체크를 꼭 잘 하시면서 뭐 오늘 대체적으로 블루 언더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네. 뭐 나머지는 또 내일 금요일장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왜 초반에 하락하면서 제한적인 수급이 저런데도 제한적이었냐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구조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위클리 옵션이라는 중요한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시장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클리 옵션을 알면 일주일에 2번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위클리 옵션도 어려울 때 도저히 이거 오늘 뭐 하는 거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이에요. 일주일에 2번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5거래일 중에 이틀이에요. 5거래일 중에 이틀이 위클리 옵션의 장악력으로 시장이 주로 움직여주고 오늘 하루만 참고 가자라는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위클리 옵션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파생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메인하고 이런 변화들을 당연히 봐야죠. 그것만 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월요일, 목요일은 핵심은 위클리 옵션에서부터 시작한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또 내일 생각나는 대로 또 하고요. 정혜원 파생반에서 또 제 실시간으로 제 생각과 관점 계속 공유해드리고 제가 오늘 뭘 보고 있는지 계속 공유해드립니다. 네. 파생반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 파생하시는데 이 정도 투자 못한다면은 저는 글쎄요 이 정도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